사랑의 힘. 자폐 스펙트럼 아들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용기 있는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왔다.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건 제 아들 지훈이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개도 못 들고 말을 듣던 아이가 갑자기 되들어 맞대기를 하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2시간 넘게 달려왔습니다. 결혼한 아들을 깜짝 방문하러요. 걱정이 됐거든요. 지훈이와는 한 달 넘게 제대로 통화도 못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고도 답이 없었고 전화는 늘 지금 바빠요 로 끝났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약국에서 준비한 영양제와 건강식품이 한가득입니다.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찾아온 것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약을 든 가방 하나 들고 손에는 휴대폰, 지갑을 안 챙긴 걸 깨닫고 되돌아온 길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돌아오길 정말 잘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 중앙에 지훈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볼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고개는 숙인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장인 이민석은 이마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못한 이민석은 계속해서 지훈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모자란 놈이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이젠 하다 못해 아버지 운운하며 기어오르네. 거실 뒤편 주방에서는 며느리 하은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맞는 걸 보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피할 뿐.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지만 아들에게 다가가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아빠가 왔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단단하게 들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지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민석이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돈? 가신 거 아니에요? 왜 다시 왔어요?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이에요? 남의 집 도어락을 함부로 열고.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이 집 제가 아들 사준 겁니다. 결혼 전에 제 아들 앞으로 등기해 준 집이고 도어락 비밀번호는 제가 설치했습니다. 들어올 권리도 책임도 저에게 있습니다. 장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감정적으로 나올 게 아니야. 사돈이긴 해도 나도 집안 어른 아닙니까? 제 목소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니죠. 방금 전에 제 아들을 때리신 분이죠. 그날 저녁 나는 지훈을 데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아들의 어깨가 계속 떨렸습니다. 제 머릿속은 수천 가지 생각으로 요동쳤습니다. 만약 오늘 지갑을 두고 오지 않았다면, 다시 와서 진실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 학대는 얼마나 더 계속되었을까요? 서울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아들을 안방에 재우고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전기 포트를 올리고 생강차를 끓였습니다. 그건 아내가 떠나기 전 가끔 감기 기운 있을 때 해주던 방식이었습니다. 생강차를 끓이는 동안 문득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우린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었지만 아내는 부산에서 올라온 전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엔 연애를 반대했지만 제가 자녀들의 체질을 연구하는 약학대 교수가 되니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약대를 나온 아내는 대형 제약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1996년생 지훈이가 태어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기쁨도 잠시, 지훈이는 또래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발달 상태를 보였습니다. 아내는 다른 엄마와 달리 아이를 귀찮아했습니다. 원래부터 제약회사에서 승승장구하던 아내에게 아이는 계획이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자폐 스펙트럼입니다. 발달이 또래보다 1년 가까이 늦어요. 아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고 눈에서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이건 그냥 정상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날 밤 아내는 가방에 옷을 싸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사랑은 했는데 장애아까지 사랑할 자신은 없어.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가슴 한켠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내 안의 정으로도 미움으로도 남지 않고 검은 돌덩이처럼 박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아내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지훈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약학 교수직도 내려놓고 작은 약국을 운영하며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지훈이의 특별함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화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아빠, 나는 왜 다들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질문이 28년 동안 수백 번은 나왔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빠도 다 못 알아들어. 대신 너는 마음을 알아듣잖아. 지훈이가 컴퓨터 가게에서 일하다가 하은을 만난 것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다는 것을 그 표정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고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어렸습니다. 하은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오빠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좋아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지훈이의 자폐 스펙트럼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성격을 말한 걸까? 그때는 그저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기뻤습니다. 한 달 후 하은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이민석 부부는 생각보다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이민석은 자신을 IT 솔루션 기업 회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선생님, 정년 퇴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 하셨어요? 마음이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약학 교수였다고 말하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곤 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약국이나 보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지요. 이민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훈에게 불편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받나? 저축은? 지훈이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민석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전에 건물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 부부가 운영할 IT 교육센터를 차려주고 싶어요. 지훈이와 하은이가 함께 일하면서 자립할 수 있게요. 제 마음 한구석이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기회였으니까요. 결혼식 후 지훈 부부는 대전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과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아들 집을 방문하게 된 그날, 저는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날 밤, 지훈은 그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장인 어른 가족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셔츠 소매를 걷자 여러 개의 멍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내가 실수했을 때만 그랬어요. 코딩 틀리거나 계산 틀렸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도 떨렸습니다. 하은이가? 아니요. 장인 어른이요. 하은은 그냥 지켜봤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왜 아빠한테는 말 안 했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인 어른이 이런 건 가족 내부 일이니까 밖에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빠한테 말하면 아버지 심장이 약하니까 걱정할까 봐. 심장이 약하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마라톤을 뛰던 제가 심장이 약할 리 없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지훈 명의로 1억 8천만 원의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지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빠. 난 그렇게 많이 빌린 적 없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대가 아닙니다. 계획적인 사기입니다. 지훈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지훈아, 혹시 다른 기억나는 일 있어? 특별히 이상했던 거? 지훈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은이가 저한테 여러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들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그 많은 돈.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제 아들의 순수함을 이용한 자들에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법이 우리 편이야.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약물 연구 시절 사용하던 실험 노트였습니다. 여기에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낸 모든 증거를 기록할 거야.
그리고 내일 대전에 다시 가볼 거야. 지훈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켜야 할 때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아들을 위해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눈가의 푸른 멍이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잘 잤니?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계속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부터 불안할 때면 늘 하던 행동이었죠. 아빠, 나는 왜 다들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질문이 28년 동안 수백 번은 나왔을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아빠도 다 못 알아들어. 대신 너는 마음을 알아듣잖아.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려왔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하은이를 만났을 때 얘기해 줄래? 지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눈에 작은 빛이 돌아왔습니다. 컴퓨터 가게에서 일하다가 만났어요. 노트북이 고장났다고 들고 왔었어요. 지훈이 컴퓨터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약국 일을 하면서도 아들에게 사회성을 기를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일이지만 지훈이는 컴퓨터에 관한 한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은이 노트북을 고치는데 아무도 못 고치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해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짓이 커졌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오빠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좋아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지훈이의 자폐 스펙트럼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성격을 말한 걸까? 지훈의 눈에서 무언가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손가락 두드리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하은이가 정말 나를 좋아했을까요? 아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잔인한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한 달 후 하은의 부모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민석 부부는 생각보다 격식을 차린 모습이었습니다. 불편한 느낌이 들었지만 지훈의 행복을 위해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60대 중반의 이민석은 자신을 IT 솔루션 기업 회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미소는 따뜻해 보였지만 어딘가 계산적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경고등이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정년 퇴직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 하셨어요? 마음이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약학 교수였다고 말하면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곤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함이 때로는 방패가 됩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약국이나 보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지요. 이민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지훈에게 불편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받나? 저축은? 미래 계획은? 지훈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잔을 든 손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아직 결혼 준비 중입니다. 제가 조금 도와줄 생각이에요. 이민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전에 건물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젊은 부부가 운영할 IT 교육센터를 차려주고 싶어요. 지훈이와 하은이가 함께 일하면서 자립할 수 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왜 낯선 사람의 사위에게 이런 기회를 주려는 걸까요? 의심이 들었지만 지훈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요? 제가 컴퓨터 가르치는 거 좋아해요. 지훈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하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빛이 있었지만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기회였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지훈은 생애 처음으로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하지만 대견했습니다. 하은은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결혼식 후 지훈 부부는 대전으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여기 너무 좋아요. 학생들도 많고 하은이도 잘 도와줘요. 그 행복한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훈과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고도 답이 없었고 전화는 늘 지금 바빠요로 끝났습니다. 서울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니? 처음부터?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엔 다 좋았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장인 어른 가족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훈의 셔츠 소매를 걷자 여러 개의 멍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소매를 더 걷어올리자 팔뚝에도 멍이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실수했을 때만 그랬어요. 코딩 틀리거나 계산 틀렸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도 떨렸습니다. 분노로 인해 혈관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그랬어? 아니요. 장인 어른이요. 하은은 그냥 지켜봤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지훈이의 아내가 그저 지켜만 봤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왜 아빠한테는 말 안 했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이런 건 가족 내부 일이니까 밖에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빠한테 말하면 아버지 심장이 약하니까 걱정할까봐. 심장이 약하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마라톤을 뛰던 제가 심장이 약할 리 없었습니다. 이민석이 아들에게 제 건강까지 걱정하게 만들어 침묵하게 했다니. 교활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지훈의 컴퓨터를 확인하던 중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지훈 명의로 1억 8천만 원의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지훈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빠. 난 그렇게 많이 빌린 적 없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대가 아닙니다. 계획적인 사기입니다. 지훈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지훈아, 혹시 다른 기억나는 일 있어? 특별히 이상했던 거? 지훈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은이가 저한테 여러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된 것도 많았어요. 아들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황 발작이 올 것 같았습니다. 어떡해요? 그 많은 돈. 갚을 수 없을 거예요.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제 아들의 순수함을 이용한 자들에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법이 우리 편이야.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약물 연구 시절 사용하던 실험 노트였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약물이 아닌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낸 모든 증거를 기록할 거야. 그리고 내일 대전에 다시 가볼 거야. 지훈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작은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정말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약속할게.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내 아버지니까 이제 제가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민석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약물 실험이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 때 늘 깨던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침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니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늘어난 60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30년 전의 약물 연구원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런 눈빛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면서 작은 칼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원생 시절 실험실에서 생긴 상처였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노트와 펜, 작은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오래된 무기들이지만 여전히 유용했습니다.
지훈을 깨웠습니다. 그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불안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니?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인 어른을 다시 만나야 할까요? 아니, 지금은 아니야. 우선 증거부터 모을 거야. 지훈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KTX 안에서 지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쫓아오는 것처럼 불안해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의자 팔걸이를 두드리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가 지켜줄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지훈이가 겪었을 공포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대전에 도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에 가서 CCTV를 확인할 거야. 내 일기장도 챙기고. 이민석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법정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민석은 그것을 알고 이용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상대가 제가 될 테니까요. 대전역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9시가 막 지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빌라 단지 근처에 내렸습니다. 멀리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운 좋게도 사돈 가족이 모두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민석과 하은 그리고 낯선 남자가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하은이 오빠예요. 지훈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때렸어요. 가슴 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이 차를 타고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후 우리는 빌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지훈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못 가요. 장인 어른이. 하은이가. 그의 온몸이 떨립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이대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훈의 어깨를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훈아, 지금 그 사람들은 없어. 괜찮아. 숨을 깊게 쉬어봐. 그래, 들이쉬고, 내쉬고. 지훈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몸은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멈춰 서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고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등을 쓸어주며 진정시켰습니다. 그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있어. 내가 컴퓨터 확인할게. 거실 구석에 있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홈 시큐리티 앱에 접속하려는데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지훈아, CCTV 비밀번호 알아? 지훈이 머리를 가로저었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은이가 바꿨어요. 순간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의 생일, 결혼 기념일 등 가능한 모든 조합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은의 생일을 입력했을 때 화면이 열렸습니다. 들어갔다. 영상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기록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빠르게 스크롤하면서 중요해 보이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빠, 저 소리 들려요? 멀리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USB에 영상 몇 개만 급히 복사했습니다. 저기로 나가자. 작은 방 옆 창문을 열고 지훈을 먼저 밀어냈습니다. 내가 나가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빨리 창문을 닫았지만 완전히 닫히진 않았습니다. 비상 계단에 숨은 우리는 숨도 못 쉬고 기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하은이 거실을 둘러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지갑 못 찾겠어. 아버지 빨리 찾아오라고 하시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비상 계단을 한층 내려갔습니다. 하은이 창문을 열고 내다봤지만 다행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빠 이상한데. 창문이 열려 있었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라도 내면 발각될 것 같았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분 이상을 그 자리에서 숨어 있다가 겨우 빌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 식은땀으로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저희 발견될 뻔했어요. 지훈이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한 거야. 지훈의 방에 들어가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 안에 보관된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겁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작은 용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방에 일기장과 USB를 넣고 빠르게 빌라를 빠져나왔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지훈에게 따뜻한 차를 시켜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아빠? 증거를 분석하고 계획을 세울 거야. 이민석은 아마 내가 사라진 것을 눈치챘을 거야.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 기차에서 지훈은 지쳐 잠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USB에 있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민석이 지훈의 목을 잡고 벽에 밀쳐붙이는 모습, 하은의 오빠가 지훈을 앉혀놓고 서류에 서명하게 강요하는 장면. 모두 명백한 학대와 강요의 증거였습니다. 일기장에는 떨리는 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실수했다. 장인어른이 화나셨다. 하은이가 눈물을 흘렸다. 내 잘못인 것 같다. 아빠, 살려주세요.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약학 교수 시절 어떤 실험 실패에서도 울지 않았는데 내 아들의 작은 외침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지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는 너무 순수했습니다. 세상의 아기를 이해할 수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지훈을 깨웠습니다. 그는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안전하다는 것을 실감하자 조금씩 안심하는 듯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증거를 모두 검토하고 이민석을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거야. 지훈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소파 가장자리를 계속 두드렸습니다. 만약 장인 어른이 저희를 찾아오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걱정 마. 이 집은 안전해.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꾸고 보안 카메라도 설치할 거야. 하지만 정말 안전할까요? 이민석과 같은 사람이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훈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틀 동안 밤을 새워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에 동영상 캡처본을 모으고 일기장의 중요 부분을 복사해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았습니다. 이민석의 회사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불만 사례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10년 전 사기 혐의로 입건된 기록까지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의 일부였습니다. 이걸 봐, 지훈아. 화면을 지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민석은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어.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깨달음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내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 목이 메었습니다. 넌 그 사람의 계획된 표적이었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를 막을 거야. 지훈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고 작은 희망. 그는 갑자기 일어나 제 어깨에 기대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감정의 분출이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줄 뿐이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지훈아.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날 밤 지훈이 잠든 후 오래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시절 함께 연구하다 검찰로 진로를 바꾼 박검사였습니다. 성준이? 자네 오랜만이군. 무슨 일인가? 도움이 필요해. 내 아들 일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말을 할수록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박검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해. 자료를 모두 정리해서 내게 보내게. 내가 직접 맡겠네. 전화를 끊자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을까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들의 증언이 법정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질까요? 이민석은 분명 뛰어난 변호사를 고용할 것입니다. 밤늦게 현관 초인종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모니터를 확인하니 하은이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아버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설명할 게 있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경계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모든 대화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하겠습니다. 제발요. 저는 지훈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아버지가 저를 협박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CCTV 영상에서 봤던 하은의 냉정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내일 검찰에 제출됩니다. 할 말이 있다면 그때 하세요. 하은은 잠시 침묵하더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도망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순간 동요했습니다. 정말 그녀도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훈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세요.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하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창문으로 그녀가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은마저도 이민석의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공범이었을까요? 일주일 후 모든 증거를 정리해 박 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녹화된 영상, 사진, 일기장 사본, 병원 진단서까지. 박 검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연락해 왔습니다. 성준아, 증거가 확실해. 이민석을 구속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것. 그것만이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직접 만나봐야겠어. 뭐, 위험할 수 있어. 법원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이번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내 아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전화를 끊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다시 대전으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지훈은 집에 남겨둘 것입니다. 그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이민석의 회사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냥꾼의 본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약물이 아닌 진실을 사냥하기 위해서. 지훈아, 내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약속이 있어. 걱정 마. 곧 돌아올게. 거짓말이 마음 아팠지만 지훈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알면 분명 같이 가자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석을 다시 만나는 것은 지훈에게 너무 큰 트라우마가 될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만날 이민석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와 결의가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도망칠 수 없을 것입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했지만 직접 그의 입에서 자백을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중요한 실험 전날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본능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이번 실험의 주제는 정의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면서 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늘어난 60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30년 전 약물 연구소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었을 때와 같은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출발하려고요? 지훈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 아팠지만 그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응, 곧 돌아올게. 집에서 쉬고 있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제 아들은 단순해 보여도 사람의 감정을 읽는 데는 타고난 감각이 있었습니다. 아빠, 장인 어른한테 가는 거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걱정하지 마.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갈 거야.
이번엔 그가 도망칠 수 없을 거야.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에는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 지훈아. 너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지훈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아빠, 제 문제예요.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해요. 그 순간 제 아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어른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대전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이민석의 사업체 디지털 솔루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오피스텔 1층, 인생을 바꾸는 IT 교육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간판과 달리 건물은 낡고 초라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며 지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준비됐니? 지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젊은 여직원이 화사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화려한 메이크업과 짧은 스커트가 이 장소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디지털 솔루션에 관심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민석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쪽 방에서 이민석이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을 보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돈 양반, 갑자기 웬일이세요? 아, 지훈이도 왔네. 지훈은 아버지 뒤로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용기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눕시다. 이민석은 우리를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화려한 수료증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대부분 자체 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우리 셋만 남았을 때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민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훈이 명의로 대출받은 내역입니다. 1억 8천만 원. 그리고 이건 지훈이 계좌에서 디지털 솔루션으로 입금된 내역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사장님 계좌로 옮겨진 금액. 이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좌우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도망갈 구멍을 찾는 쥐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그건 다 지훈이가 알고 동의한. 이건 CCTV 영상입니다. 지훈이가 폭행당하는 장면, 협박받는 장면, 강제로 서명하는 장면. 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눈에 핏발이 서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요? 그딴 증거 누구한테 보여줄 건데? 이민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훈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당신 아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세상이 다 알게? 그런 바보 같은 아들 둔 걸 창피하게 생각해야지. 지훈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자극에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입니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을 이용해도 괜찮다고요? 이민석은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요. 약한 자는 당하는 거야. 정말 바보 같은 놈이라니까. 돈만 보여주면 뭐든 자발적으로 사인하고 말이야. 난 잘못 없다니까. 이민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에 빨간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장님은 지훈이가 바보라서 이용하기 쉬웠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아니면 왜 우리 딸을 그런 멍청이랑 결혼시키겠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이민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예요? 순진하고 판단력 없는 사람, 부모 재산 물려받을 사람. 딱 좋은 표적이었지. 녹음기에 빨간 불이 깜박입니다. 증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차례였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계세요. 이민석은 짜증난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뭐 퇴직한 회사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별거 아닌 사람이죠. 맞습니다. 회사원이었죠. 하지만 어떤 회사원이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같네요.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민석의 눈이 명함에 고정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김성준이었습니다. 생체약물 연구소장이었죠. 이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교수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신의 자백도 포함해서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아직도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여기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사기 의도, 범행 계획, 피해자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이용했다는 자백까지. 이민석은 벌떡 일어나 녹음기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빨랐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실 생활에서 단련된 반사신경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이미 이것뿐 아니라 여러 복사본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비로소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돈 다 돌려드릴게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든지 말씀하세요. 뭐든 할게요. 지훈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이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훈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교활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지훈은 이민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제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아들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공포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민석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벌을 받으세요. 선택권은 없습니다. 이미 서류는 검찰에 제출했으니까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도망칠 구멍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현관에서 하은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보았습니다. 지훈은 하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녀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여긴 어쩐 일로?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 그리고 너도 각오해. 공범으로 조사받게 될 테니까.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그녀도 피해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지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이제 다 끝난 거죠? 거의 끝났어. 법적 절차는 좀 더 남아있지만 이제 너는 자유로워. 지훈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움직이지만 반드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직접 그 정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자연도 우리의 승리를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민석과 하은 그리고 그녀의 오빠는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폭행, 강요, 금융범죄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취약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이용한 점이 특히 가중 요소로 언급되었습니다. 아침 신문을 펼치자 이민석의 사진이 실린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사위 이용한 사기단 검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신문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법적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날도 많았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아빠가 여기 있어. 악몽에서 깨어난 지훈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제 목을 조르는 꿈을 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첫 상담 날 정원이 아름다운 상담 센터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초조한 듯 손가락으로 바지 주름을 계속 꼬집고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이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김 선생님, 지훈 씨의 경우는 단순한 트라우마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심리 상담사인 박지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 겪는 상처는 일반인보다 더 깊고 오래갑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들으며 큰 결심을 했습니다. 퇴직 후 계획했던 신약 개발 컨설팅은 잠시 미루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지금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지훈 씨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림이라. 평생 약물 개발하면서 인내를 배웠지만 내 아들의 치유를 기다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그 시간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서울 근교로 이사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과 가까운 곳, 넓은 마당이 있어 약초원을 가꿀 수 있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는 작은 산이 보였고 아침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산책하는 것이 그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사한 지 석 달째 되던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 검사, 내 제자로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였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 제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하다가 진로를 바꾼 제자였습니다. 선생님, 근황이 궁금해서요. 그리고 지훈 씨도 보고 싶었고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검사는 이민석의 다단계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속속 나타나 고소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김 교수님, 이번 일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면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어요. 복지부에서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몇몇 국회의원들은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나섰어요. 그거 다행이네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일이 우리 가족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선생님께서 이 분야에서 활동하시면 어떨까 해요. 경험도 있으시고 법적인 지인들도 많으시잖아요. 이 제안이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신약 개발 컨설팅 대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일. 생각해 볼 만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지훈과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의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내 손이 멈추었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무언가 달라진 빛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짓눌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은이 이제 생각 안 나요. 가끔 꿈에 나오지만 이제 안 무서워요. 그래? 다행이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나중에 프로그래밍 교육센터에서 일하고 싶어요. 컴퓨터 가게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코딩하는 거 좋아해요. 지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미래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일 근처 IT 교육센터 한번 알아볼까? 지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별빛 아래 그의 얼굴이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지훈과 함께 마당에 나가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발달장애인 권익보호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약학 교수로서의 30년 경험을 살려 지훈처럼 세상에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궁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아빠, 그 센터에 나도 도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가장 중요한 상담원이 될 거야. 나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지훈의 얼굴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수한 표정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지훈아, 너는 자폐 스펙트럼이 어떤 건지 직접 경험한 사람이야.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어려워하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다름을 유용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자신감 있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지훈은 이제 자신의 특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 관련 전문가들까지. 지훈은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간단히 나눴습니다. 저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항상 곁에 있어 주셨어요.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말을 마치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내 손에는 따뜻한 차가, 마음에는 평온함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서로를 지키는 한 빛은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새하얀 눈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하듯이.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통해 가장 소중한 진실을 배운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훈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차가운 공기에 하얀 김을 만들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 지훈아. 우리는 이제 괜찮아.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다행이야. 지훈의 눈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